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고지에 선점을 놓고 일전을 벌일 단일화 협상팀이 구성됐는데요.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단일화 협상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네.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의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 네네. 이름만 들어서 아는 분들인데요. 네. 제가 듣기로 안철수 후보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따라서 더 협상이 예.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본부장에 계신 이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무슨 아주 일을 잘하실 분들로 팀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인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 일단 의원들의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영선, 윤호주, 김기시 의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조광희, 금태섭, 이태규 이렇게 3명씩 선정이 됐는데, 자,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측의 세 분이 안 후보의 신임을 돈독히 받고 있다고 보셨는데, 이쪽 안 후보 측하고 문 후보 측 양쪽에 보면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선거운동 당시에 같이 일했던 그런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전 그것은 그분들이 가진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 협상하는데 좀 더 협상을 하는데 좀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달리 특별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내일 새정치 부상 선언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돼 있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문안 작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정치 연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까지 예. 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하는 게 선명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문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내용이나 형식 또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의 송호찬 본부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라고 그러죠. 영국 명예혁명 당시에. 네. 마그나 카르타로 볼 수 있는 넓은 범위에서의 큰 합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고 저희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마그나 카르타 정도라고 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아, 왜 그렇죠? 예. 아니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정말 세계 인권사에 예.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의 이런 합의가 예. 우리 정권 거체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만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 송호창 의원이 높이 올려놓으니까요. 예.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연합이라든지 어떤 연정에 대한 구속 확대돼서 대선 이후에 이런 총괄적인 세력의 연합이라는 쪽에서 봤을 때 좀 두렵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우리 합의를 마그나 카르타 반열로 올려놓은 것이 역사적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좀 두렵다는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만 국민연대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있으면 정리가 될 텐데요. 저희들은 국민연대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진보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런 이 중에 등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연합하고 통합해서 대선을 치룬 다음에 저희들이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정을 계획해 간다. 이게 원래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니까요. 예.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 본부장께서는
자, 국민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네.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바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건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그 기초의원 후보를 뽑을 때도 투표로 뽑는데요. 예. 일국의 그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데 이것을 그 오차 범위도 존재하고 또 같은 날 조사에도 그 지지율이 들쭉날쭉한 이런 여론조사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거 옳지 예. 않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모여서 선출한 후보인데 예. 이 후보를 뭐 3천여 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다시 규정한다. 이것은 그렇게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생각하셔도요. 후보를 뽑는 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원칙이 견지되고 이게 합의되면 예. 그 위에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후보들 간의 담판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담판이 가능한데 현재의 상태로 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담판을 전망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만약에 이 협상이 주 후반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예. 그때 담판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이 생길지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를 띄울 생각이시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공동선대위를 띄우면은 이 안철수 후보 측의 인원들도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예. 새로운 창당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전에 신당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적 동의, 우리 같으면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국민적인 동의와 요구 없이 당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일화해서 선거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치르고 그 다음 문제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예. 우리로 말하면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판단해서 예.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 길을 가야 된다. 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로 되지 않으면은 네. 갈 길 가야 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희들 뭐 이렇습니다. 저는 근데 우선 현재 지지율, 그다음에 지지율의 변동 추이, 문재인 후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은 예.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여기 예.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어보셨으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하면 예. 저는 문재인 후보 가진 성품으로 볼 때 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거당적으로 단일 후보를 낸다 합의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구성원들도 물론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가정과는 좀 다르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새누리당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 국민적 요구인 단일화를 폄하하고자 하는 뜻에서 벌이는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일단 두 세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함께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 정권이 교체되면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 구상선언에서는 아마도 내일쯤 발표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글쎄요, 민주당 쇄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뭐 정당 개혁 얘기는 포함이 되겠죠. 그 가운데 이해찬 예. 대표와 박지원 대표에 대한 지도부 인적 쇄신도 들어갑니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가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예. 아,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새정치 공동선언이라는 게요. 문자 그대로 우리 뭐 정치개혁, 정당개혁, 그다음 부패 척결 이런 걸 통해서 정치가 예. 좀 새로운 단계로 가자 이런 것인데요. 예. 이런 우리가 정치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인데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하겠습니까? 네. 예. 국회의원 수와 중앙당의 축소 범위 이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그것도 선언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당 폐지는 곤란하다. 축소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도 그것이 국회의원을 줄이면 그 자리를 관료가 대체하게 되고 예. 그것이 정치 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보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낼 때 자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두 캠프의 생각이 많이 비슷하니까요. 예. 대부분 합의하겠지만 네. 철학과 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남겨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 비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네.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선거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요. 검토한 안이 있으면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근데 정치 혁신 가운데 정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비용의 많은 부분이요. 후보를 알리는 홍보 비용입니다. 네. TV, 라디오 연설, 신문, 광고, 유권자용 홍보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안 후보 측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컨대 유권자용 홍보물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은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또 종합적 정보를 접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그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법에 유세 차량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두세 개, 서너 개 지역구에 하나씩 예. 배치를 해서 그런 데서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선거대책위원회 이목희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